네, 100세 시대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복용하는데요. 산양류 단백질 최고죠. 바쁜 사람들이 못 챙기는데 하루 딱 2스푼이면은 그냥 네덜란드 순 100% 산양류가 몸에 쫙 제가 복용해 보니까요. 근육이 막 살아나면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50% 할인하니까요. 여기로 전화 오시기 바랍니다. 080-710-5555 네덜란드 산인데요.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구매 시 2통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10통, 총 10통에 119,600원. 싸죠. 애국기업입니다. 저는 애국기업만 소개해요. 나머지 안 합니다. 애국기업이고 080-710-5555 제가 복용해보니까 근육 보시죠? 단백질 최고입니다. 하루 딱 2스푼만 드세요. 전화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국불교 승가회 회장이시고 윤월 스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신 성호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그 벙어리 장갑은 끼고 참 오늘 너무너무 추웠어요. 새벽에 오는데. 아이고 엄청 춥죠. 그 한 19도 20도 마이너스. 이 벙어리 장갑을 광화문 광장 그 종북 주사파 척결 토요일마다 하잖아요. 정광 목사님. 처음 보는 할머니가 스님 너무너무 춥고 거시간다고 이거 찌시라고 사다 줘요. 이 모자도 그렇고. 아, 그 모자하고. 예. 근데 할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사주셔서 이걸 쪘는데도 뼈마디가 아파요. 아, 오늘 참 엄청 추워요, 맞아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러셨군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지금 얼굴에 저번 주 아이고 상처 아주 지만원 박사님 구속 집행부는 16일 날 네. 거기 참석한다고 새벽에 오다가 모노레일이라고 천상열차 제가 오르락내리락 거 있어요. 타고 딱 멈추는 순간에 그냥 생방송하다 뒤집어 제 부주의에 됐는데 일주일 동안 8일째네요. 먹고 자고 방 안에만 있다 보니까 살도 좀 붙은 것 같고 근데 뼈가 아파 죽겠어요. 온 몸이. 왜? 쉬어도 아프더라고요. 움직이는 사람은 자꾸 움직여야 되는가 봐. 행동을 해야 되는가 봐. 아니 그 불교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일일부작. 아니 이 상처 나고 그래서 액땜했다고 그랬잖아요. 액땜했죠. 호사담한 거야. 호사담아.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그렇게 된 거 아니 그렇죠. 그거 예. 언제? 부정 그 전에죠. 섰달. 불교는 어떻게 하죠? 음력으로 많이 하죠. 불교는 음력으로 따지니까 예. 그러니까 섣달 금음에 그 액땜을 하고 그렇죠. 이제 신년을 맞은 거네. 그 불교에서는 어떻게 원래 액땜 이런 건 없는데 우리 토속적으로 전례적으로 전통적으로 이게 불교고 습합이 된 거예요. 불교 사상하고 전통적으로 그렇구먼요. 믹싱이 된 거죠. 그런 게 많아요. 산신각이라든가 그 이제 우리 스님의 저 신년 운세 이런 것도 봅니까? 그런 거 안 보는데요. 우리가 온거지신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을 비춰서 미래를 앞으로를 내다본다. 이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우리 내 인생의 과거도 있고 국가의 과거도 있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잘 이렇게 정진을 하고 이 심안으로 보면은요, 이 보이듯이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구슬 연결되듯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 것도 전생에 내가 어떤 못된 짓을 했다든가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금생에 아무리 잘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미래의 운까지 같이 뭉쳐서 과거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어 현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점 가는 것 같지만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인연법에 의해서 쫙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으면 안 된다 이거지. 막 살으면.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람은 한숨만 쉬어가면서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도덕질 나쁜 짓 다 해도 이재명이처럼 성남시장에 먹고 도지사에 먹고 대통령까지 해먹는 당대표 지금 해먹고 있고. 근데 이건 역연해서 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지은 업은 남는 거예요. 벌은 벌대로 상은 상대로. 아무리 내가 하고 싶다.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죽어서 간다겠는데 지금은 생전에 살아서 나가버려요. 왜냐하면은 우주가 하나의 이 거울이거든. 레코딩이야, 레코딩. 그 저장하는 거야. 우주 전체. 하나의 거울이라 능력 있는 사람이 갖다가 빼다 쓰면 돼. 이놈이 무슨 짓도 안 본다고 해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큰 거울이야, 전체가. 다 녹화되는 거예요. 음성이고 뭐 행동이고 생각까지도 다. 우주라는 그 업경대라고 하는 거 보러 불교에서는 거울.
내 얼굴이 들여다보시 훤히 들여다보는 저승에 갈 때도 그걸로 염라대왕이나 다 판결을 하는 거예요. 49제 날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만 그러는 거지. 예, 그럼 이제 뭐 그런 거 정진을 하다 보면 이제 누구나 다 정제는 그러니까 아니 스님이 아니더라. 미래가 보이고 예. 연결되니까 그 신년 운세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렇죠. 보이시잖아요. 예, 예. 금년에 우리나라 어떻게 될 아, 겁니까? 금년 우리나라 보려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통치자거든요. 네. 군 통수권도 전쟁도 해버릴 수 있고, 뭐라도 못할 것이 없어요. 인사인계도 자기 당신 맘대로 국민이 그렇게 투표해서 만들어져서 헌법상 권리가 그래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우리는 역대 가장 희망적이에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예. 왜냐? 국내 이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항상 이 불안하거나 시끄러운 근원은 북해 평양에 있어요.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이 독재 체제는 해방된 북한으로 온 진주헌 때부터 소련군으로서 김일성이 온 때부터 이 적화해하고 지금까지도 앞머리가 있고 이제는 간첩을 보내는 게 자생적인 이 종북 주사파 이런데 민노총이라든가 그냥 자체적으로 되어버렸고 결정적인 때가 다 와버렸는데 문재인이 때 미국이 있거든. 그리고 태극기 애국사령이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해서 통일이 거의 되다시피 했잖아요. 네. 왜냐 정광훈 목사님 허용이 아니니까 옛날에 보수단체 이런 것들은 거가 전경련이나 그 국정원에서 검은 돈을 줘가지고 해가지고 자생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망해버린 거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 자생력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 헌금이라든가 이게 있으니까 그렇지. 당당하고. 국가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딱 오르니까 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게도. 또 정광훈 목사님이 또 이게 그 좀 복구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좀 관용력이 있더라고. 포용력이. 타종교에 대해서도 배려도 하고. 근데 당신이 나한테 그러는데 어머니가 칠성 기도해가지고 났다는 거예요. 절에. 어머님을 참 어머님 생각을 하는데 울컥하더라고. 근데 당신은 이렇게 목사가 된다라고. 그건 구군이지. 저런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안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스님들의 거부감이 없더라고 이 양반이. 다른 목사님들은 좀 막 이러거든요. 뭐 마귀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않고 그냥 같이 더불어 그 하나 되게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존경을 해서 날마다 절을 하는데 구군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군이 예, 구군.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라붙는 놈은 다 죽어요. 까부는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까불면 다 죽는다. 다 죽어요. 제가 진즉부터 된다고 그랬잖아요. 검찰총장을.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요. 그러니까 저한테요. 친박 이런 데서 막 얼마나 막 스님 변신했니 변절했니 말도 못해요. 문자 오고 막 뭐 내가 변신하고 뭘 거냐. 나 뭐 어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책임당원으로 이번에 했어요. 저도 가입했습니다. 왜냐? 지금 뭐 김장연대니 뭐니 하는데 꿈 깨야 돼요. 권성동이 거기도 윤핵관 아닙니까? 네. 그 양반이 골겼다고 사퇴합니까? 당신도 윤핵관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윤핵관에 있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자꾸 장제원이 김기현이는 그걸 갖다가 써먹어 장사한단 말이야. 민주당에 민주 없고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듯이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어. 김장연대에는 이건 김장이 없어요. 김장이 없어. 고춧가루라든가 김장 안 해. 김장 안 해. 김치국부터 먹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윤핵관들한테 있는데 윤핵관이 누구냐? 책임당원이에요. 책임당원이 윤핵관이에요. 책임당원. 펴르고 있어요 내가. 첫째,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하는 것들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이게 촉이 빠른 거니, 천재인 거니. 김건희 여사 영부인. 최초의 박사학위 교수 출신이잖아요. 김건희에서. 뭐 줄리 뭐 하지만 천만의 말씀. 줄리는 아닌 걸 아니 바보시 아니. 그 뭐 포르노 찍었다고 무엇을 하는데 이제 봐 저것들 쑥대밭 됩니다. 당신 마누라한테 저랬는데 속으로 겉으로 말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저 양반한테 달라붙은 사람 문재인이도 박살났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조국이 박살났죠. 대통령 만들려다가
평양의 뜻이니까. 그다음에 박범계 개박살 났지. 추미애 개박살 났지. 다개박살 지금 났죠. 이재명이 이제 개박살 이재명이 개박살 났죠. 네. 그다음에 이준석이 개박살 났죠. 김종인이 까불다가 한 방에 날아가 버렸죠. 그 딱 선거 며칠 안 놓고. 네. 내가 대통령 안고 말지 저거 내가 김종인이 저런 거 뭐 그 뇌물 받아 처먹고 깜빵 갔다 오네. 내가 말 듣게 생겼어.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유승민 까불다가 뭐 됐지. 홍준표는 뭐다가 지가 스스로 꼬랑지 내려버렸지. 원래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하니까 홍준표 지금 막 홍준표 나경원이 지금 완전히 꼬랑지 나경 까잖아. 그 깨갱하잖아요. 완전 깨갱하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킨 이게 배신자예요. 홍준표가요. 저체 출당시키면 안 되거든. 그때는 춘향이 향단이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천정군이 정치를 잘 읽는 거니 100단, 1000단이 넘어요. 10단이 아니라 저기 달성 사자에 찾아가서 사과한다고. 명예회복 시키겠. 그게 답이에요. 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사과 답은 여러 그 번 속에. 했지, 사과. 근데 한 놈도 안 가져요. 한 놈도 안 가잖아요. 장재원, 김장년 너기 전에 김기현이도 가서 울산 시장할 때 제가 탄핵된 건 참 잘 된 것이라는 거 참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뭐 시장이라도 해먹으려면 이눈치 더는 쳐다 보니까 김무성이 똘마니들 이거 바이신자 눈치 보니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장재원이도 내가 김무성이 똘마니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했습니다. 권성동이는 내가 MB 똘마니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김성태도 내가 똘마니니까 했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한 사과는 명도 없거든. 최소한 사과는 해야지.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탄핵할 때 찬성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윤상현은 밖에 없어요. 국회의원 중에 지금 그렇지 탄핵 때 뭐 결사 반대하고 결사 반대한 사람은. 끝내 뭐 끝끝내. 남아 있었지. 예. 지켜보세요. 당대표 선거도 윤심은 책임당원한테 가 있는 거예요. 윤핵관은 이 날라리 윤핵관들이요. 저놈들은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 약하면 배신할 놈들이야. 윤석열 대통령 안 했으면 벌써 그 탄핵 당했어요. 박지원이 국정원장 날아가다가 방송에 하루에 몇 번씩 나오잖아요. 이게 다 탄핵시키려고 윤석열 대통령 100 지금 뭐 구석인가 되는데 거기서 한 열몇 석 김무성이가 얘기하면 지가 이제 밀은 거시기나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 천운을 탄 분이지. 윤석열 대통령. 그러고는 까보니까 오히려 김정은이한테 민주당 이 어린 것들 이거 종북 주사파이 졸개들하고 싸우느니 딱 저기다 쏴버리잖아. 김정은이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무인기 쏘니까 바로 국방부고 외교부 봤는데 한 번만 더 그 까불면 그 침범범은 까불면은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 핵무장 하겠다. 말 한마디 못하잖아. 핵무장 하겠다고 나온 거는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처음이에요. 지금 대통령 입에서 우리가 핵무장 해야 된다. 거기도 남아요. 미국이 원해요. 그 김정은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해야 돼 핵무장. 그리고 까불면 중국까지 5개로 쪼개버리겠다는 거거든. 동서남북 중앙으로 해서. 아니 그러면 만주 땅은 우리로 주고 티베트 독립시키고 남부 뭐 이렇게 하면은 저쪽 우르무치 쪽 오면은 쪼개지는 건 간단해요. 무너지는 것은 자유, 평화 이런 거 없으면요 한 방에 끝나버려. 이게 미국은 지금 세계 절대적인 지금 양축이 아니잖아요. 소련과 미국이 아니라 기울어 버렸어요. 미국한테. 그럼요. 천원이에요. 이건 우리의 역사 단군 이래로 지금 최고의 우리가 기회가 온 겁니다. 자 이재명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말이죠. 이재명. 이 검찰이 참 수사를 잘은 하고 있는데 미지는 것이 원래 그 조폭들은 그 대포차 타고 다녀요. 차도 자기 차가 아니라 회사 같은데 망하면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네. 그 범죄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차 그 소유자가 그런 걸로 나오니까 그 내 차 안 타고 다녀요. 다 리스 같은 거 해가지고 똘마이들 시켜서 그리고 조폭들이 뭐 사건 같은 거 할 때는 다 대포폰 씁니다. 대포폰 쓰지. 이재명이도 성남시장에서 깡패가 이렇게 구두 올려놓고 있었다 했잖아요. 네. 깡패들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이재명이도 대포폰 수십 개 쓸 거 한 달에 계속 몇 개씩 가를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정진상이니 김용인이 계속 무슨 갈아대잖아요. 그죠? 예. 대포폰 찾으면 돼요. 간단해요. 그거요. 국정원이 저기 근처에 수원이나 어디 그
용인 성남 근처 예. 그 금방 어디 그 전화기 개통하는 데 있죠, 핸드폰. 예. 그런데 추적하면 바로 한꺼번에 할 때 보통 5개, 10개 이상씩 해요. 대포폰으로. 그런데 그 수사관들 보내서 하면은 탐문 오면은 우리나라 경찰하고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그 금방 나와버려. 전화폰, 핸드폰 자기 이름으로 된 거 절대 안 해요. 대포폰 잡으면 거기 지금 끝나버리네. 정보 다 나와버려. 다 나와버리겠네. 예? 이재명하고 대포폰 통화하고 예. 지시하고 이런 거. 대포폰은 대포폰끼리 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도 대포폰을 가지고 아이, 있는데 그렇지. 이재명 비서 다 당연하지. 비서가 다 들고 있지. 이재명이도 들고 있고 비서도 다 들고 있고 기본이요 그건. 그거 조사하면 돼. 그거 조사하면 간단해. 그 통화 기록하고 그거 통화 벌써 내역. 예? 검찰에서 다 했나도 잡았나? 몰라요. 다들 건달들하고 다 또 그 검찰에 그 대포폰 잡았는지 관리하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 뭐 큰 소리 빵빵 치고 들어갔다가 뭐 나 6시 퇴근이고 뭐 이랬는데 밤 늦게까지 있었잖아요. 이게 돈 그런 거 관리한다는 쓰는데. 애들 그 김성태 돈 관리하는 애 있죠 잡혔잖아요. 예. 걔한테서 대포폰이 무더기로 캄보디아에다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나왔다. 그거 보면 다 나와버려. 아마 거기 박영수 이름도 박영수 목소리도 나올 확률이 많아요. 이제 변호사니까 어떻게 쓰면 쓰겠느냐고 다 알 거 아니에요. 박영수 예? 대포폰으로. 박영수 잡아야 되는데. 그게 대포폰을 겸 나도 이제 조계정 사태 조사를 받는데 예. 이게 그 저 핸드폰 따라서 이게 막 딱딱 그 기지국 넘어가는 데마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되더라고. 시간대별로 다 나와버려요. 압수수색 영장에서 밟으면 내가 그거 보고 이런 시대예요. 아니 성호순이 언제 압수수색 아니 조계정 그 뭐냐 그 자승 원장 때 더불어 그 괴문서 송출했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때 그 압수수색 종로경찰서 받았고, 예. 경찰들한테 조사받으러 갔는데 참고인으로 봤는데 그거 다 있더라고 이렇게. 나 아닌 것은 아니다. 안 갔다 나는. 만들지도 않았고. 그거 이제 송월주 스님이 이제 저한테 시킨 거거든요. 송월주 스님이. 아니 근데 대포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대포폰 쓰신 적 있으세요? 그 고향 후배 얘네들이 전라도면 깡패들이 많잖아요. 후배들 왜냐 대기업 같은데 이런데 안 가니까 전라도는 옛날에 유신 때는 공무원도 별로 없었어요. 그게 안 받아주고 막 좌익성이면 공무원이 못 뛰니까 막 언론사 이런 데로 간 거라 기자들. 예. 그게 문화방송 막 이런 데 막 그 언론사로 간 거예요. 조정동이라든가 이런 데 막 그 기자들로 전라도 출신들이 기자가 많죠. 기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호남 출신 기자가 그래서 그런 거라. 그리고 교도소 가면 민주화운동 때요. 그 빨갱이들하고 같이 독방인데 다 통방을 해요. 그때 물이 다 들어버린 거야. 예? 지금은 이제 빨갱이들이 없어졌지만 이 운동권이나 이 정치범이라고 해서 이런 일반방이 안 넣어요. 독방이다 카더요. 독방. 따로. 그러면 빨갱이들하고 섞여 있으니까 그때 다 똑같아져요. 그때 교도소 가면은 정치인들이고 뭐고 영양가 없어요. 깜빵장에 다 뭐 물건 하나라도 주고 다 벌벌 겨. 정치인 막 이름 있는 사람 누구 교도소 가봤자 저 밑에 화장실 청소해야 돼. 국회의원들이고 나발이고. 빵장이 최고요. 거기서 조금 편을 봐주고 뭐면 막 하늘이지. 나오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하고. 그리고 깡패들이 하는 것이 룸사롱 같은 거 뭐 접대부 호스티스 이런 거니까 선거할 때 그게 표잖아요. 예. 운전수들 뭐 택시 운전 이런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회 이런 좀 기층에 있는 사람들 깡패들이 딱 가오다시 하면서 이거 하니까 누구 찍으라 하면 예 알았습니다 뭐 하면서 찍고 그려버리는 거야. 근데 선거운동 저절로 되는 거라.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는 전라도가 깡패가 막 대한민국 꽉 쩔었으니까 서울이고 경기도권이고 같이 이렇게 선거운동 하니까 많이 되는 거예요. 당선도. 알았어요? 말할 것 없이 그냥 전라도니까 민주당. 대포폰만 잡으면 끝나네. 예, 김대중이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수도권에는 전라도 출신들이 많잖아. 민주당 거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다 저편들 운전수 막 서빙 이거 뭐 하는 애들 룸사롱 아가씨들 접대부 다 막 이렇게 해서 다 연결하고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파장이 크잖아요. 시장 바닥 같은데. 그렇게. 그리고 법보다 주먹이 먼저잖아요. 법보다 깡패들. 주먹이야. 예? 그러니까 공생하는 거예요. 공생. 근데 그 핵심은 대포폰이에요. 대포폰 잡으면 끝납니다. 야 이제 끝났어 대포폰 나와. 이거 잡았을 거야 아마 대포폰. 그리고 또 문재인이 끝났어요. 문재인이 말이요. 예. 내가 그 문재인이 어려서부터 그 평양에
흥남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예. 운송리. 예. 그 태어난 할머니가 있어. 피난원 무슨 놈 문재인이가 그 거제도에서 태어났냐고. 거기 운흥리에서 그 6.25 전쟁 전에 거기서 문재월이랑 그 한 동네에서 살았다는 거라. 예? 근데 거제도 내가 그 생가 가봤거든요. 예. 흉가야. 그리고 이렇게 빨랫줄 널어놨는데 그 바지 같은 거 예. 했는데 이거 몇 년 뒤는 그대로라. 위장을 해는 거야. 아. 위장을. 마치 사는 것. 예. 누가 사람이 사는 것. 거기 살던 사람은 그 거제도에서 돈 줘가지고 2층 바로 옆에다가 2층 집을 해놨어. 그 산파에 할머니들이 산파하는데 20대 중반에 무슨 산파를 합니까? 그렇지. 그 할머니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 그 아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만나자기도 안 만나죠. 그러고 이제 생가터라고 이것도 띄워버렸더라고. 아예. 옛날에는 막 생가터 했는데. 근데 그 동네에서 물어보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 그러게. 아니, 어려서 아니, 친구. 어려서 친구가 없어. 아니, 우리 한 동네에 우리는 남자만 11명, 여자가 5명, 16명 태어났거든, 한 동네. 한 동네. 한 60가구 친구들 다 있잖아요. 다 있지. 고향 친구들. 네. 예, 근데 어려서 한 명이 없어. 초등학교 친구들 구대 내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봤거든. 없대요. 없어. 아예 없다니까. 아니, 거제도에. 부산이 아니라. 아니 거제도에 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서 때. 자기 아버지가 이제 거제도 윤월 스님 예. 얘기 들으면 그 후에 백년암에 갔는데 백년암 주지 스님이 예. 얘기 이제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학두병으로 갔다 밤에 촛불 뛸 때는 게 얘기 도란도란 얘기했을 것 같더니 그 문용령이 그 총리 출신인데 잡아서 보냈는데 거제도에서 있는데 그 오갈 데 갖고 심심하고 막 고향 생각도 나니까 그 백년암 주지 스님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와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게 세컨드다고 이건 그 포로 수용소 있을 때 주사 놓던 여자고 그 강한옥이 그리고 진짜 마누라는 안순옥이라고 북한의 아들하고 딸하고 북한에 있다고 안순옥이라고 그것까지 윤월 스님이 아니 근데 대준 좋네. 포로 수용소에서 또 간호사를 또 꼬셨어. 그 포로 성격이 수용소에서. 좀 갈갈하다. 왜냐면 거기는 아니 수용소에서 간호사를 아니 꼬셔? 거기는 장교가 네. 있는 데라 장교는 비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또 별도 병들하고 안 놓고 장교니까 서로 사모였겠지. 놓다 보면 여자라는 건 모성애가 있어서 좀 불쌍하게 여기면 정도 주고 그러잖아요 속에서. 그래도 포로 수용소에서 근데 간호장교를 꼬셔.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때 김일성이가 지령을 내렸어요. 이승만 박사가 그냥 막 석방해버렸잖아요. 방공포로. 예. 넘어오지 말고 정착을 해라. 제2의 6.25가 발생을 하면은 부산부터 함락을 해야 되니까 부산을 함락을 안 시키면 군수물자가 들어오니까 일본에서 미군에. 그래서 6.25 때도 우리가 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부산까지 밀려버렸으면 끝났어요. 그렇지 끝났죠.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2의 6.25가 발생을 대비해서 200명, 한 100여 명 이상 장교한 그 지령을 내린 거야. 그 한국에 정착을 해라. 간첩으로. 그래 놓고 추린 거야. 김일성이가 직접 200명을 여기 정착한 방공 포로로 북한을 안 간 장교들 같으면 거기다 갔거든. 예. 북한으로 도로 막 옷 집어던지고 판문점에서. 안 그렇습니까? 근데 딱 그냥 훔쳐가면서 경찰들이나 이거 감시가 심으니까 북한으로 안 보내고 그 문재인 아버지가 간 게 아니야. 가서 데려온 게 아니라 김일성이가 3, 4년 이상을 밀봉 교육을 시킨 거야. 다 가서 이 새내기거든. 어려서부터. 문재인이 어려서부터? 문채월이라고 누나하고 아마 같이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얼굴은 지 아버지를 한두 살 때 태어났을 때 지 아버지 6.25 때 그 장교로 갔으니까 모르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단둘이 처음 만나면 앵 하고 울고 난리 날 거 아니야. 문재인이 아기 때 얼굴도 기억도 못해. 네 아버지다 하면 살겠어. 못 살지. 근데 재월이를 붙여서 간 거야. 지 누나를. 문재인이 안순옥이는 거기 넣고 그래 밀봉 교육을 몇 년에 걸쳐서 세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을 만들려고 김일성에 만들어 놓은 거야. 아예. 기획을. 그래서 사법시험 합격을 하고 조영식이나 경희대가 그런 쪽이 많아요. 이사장부터 색깔이 경희대 출신들이.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예. 그래서 최연소 이 간첩이에요. 우리 공작원이
문재인 아버지가 넘어가서 데려온 게 아니라 북한 공작원 그때는 휴전선이 허술했거든. 어? 북한 김일성의 공작원들이 접선시켜 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또 다음에 이 내용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폭 대포폰의 이재명 수사에 핵심이 다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송호수님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싸우려고 하면 다 죽는다. 까불면 다 죽는다. 네. 네, 까불면 다 죽는다. 송호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